안녕하세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3단계 한국어와 한국문화 중급 1 제1과 대인관계 익힘책 같이 풀어보겠습니다. 자, 보기에서 알맞은 것을 골라 문장 완성해요. 자, 공감대, 방법, 예의, 지시, 부하직원. 자, 공감대는 뭐죠? 공감대, 이게 같이, 느껴요. 그래서 공감대는 같이 느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나는 영화를 좋아해요? 나도 영화 좋아해요. K-팝 음악 좋아해요? 나도 좋아해요. 아이유 좋아해요? 나도 아이유 좋아해요. 이렇게 같이 좋아하는 거, 같은 느낌 가질 수 있는 거 공감대라고 하죠. 그리고 방법은 어떻게 해요? 이렇게 하면 돼요. 방법을 알아요. 이런 거. 그리고 예의는 만나면 인사해요. 그리고 나쁜 말 하지 않고 나쁘게 하지 않고 이렇게 하는 거 예의라고 하죠. 예의 없으면 안 돼요. 이렇게. 그리고 지시 이거 좀 어렵지만 그렇게 어렵지 않아요. 여기 이 지 뭐죠? 여기 이거는 뭐예요? 이거 검지 이거는 엄지. 그쵸? 이 지는 손가락이에요. 손가락. 그래서 여기 뭐 이렇게 반지 끼우는 반지. 그렇죠? 지는 이게 손가락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지시는 이렇게. 이거 보세요. 이렇게 하는 거 지시. 그리고 또 여기서 말하는 이 지시는 하세요. 이렇게 명령하는 거죠. 이렇게 하세요. 네, 명령. 이렇게 하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 지시라고 합니다. 그리고 부하직원은 나보다 이렇게 밑에 있는 사람, 이런 거죠. 뭐, 과장, 대리, 사원 이렇게 있으면 대리 아래 부하직원, 그리고 과장 밑에 대리, 부하직원. 이렇게 아래에 있는 일하는 사람, 부하직원이죠. 자, 1번 볼까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일하는 뭐를 잘 몰라서 동료의 도움을 받았다.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이죠. 같이 일하는 사람의 도움을 받았다. 같이 일하는 사람이 도와줬어요. 네. 왜요? 이거 뭐 몰라요? 잘 몰라요. 그리고 언제요?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처음 아르바이트를 시작했을 때 일하는 몰라서 도움을 받았어요. 뭘까요? 일하는 방법이겠네요. 일하는 방법. 자, 그리고 두 번째, 우리 부장님, 사장님, 과장님 이런 것처럼 부장님 이런 거죠. 우리 부장님은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 자, 들어주세요는 뭐예요? 들어주세요는 내가 힘든 일이 있어요. 이거 일이 너무 힘들어요. 아니면 너무 어려워요. 아니면 뭐 돈이 없어요. 이런 거 이야기를 듣고 그래 그거 문제겠구나. 어떻게 하지? 이렇게 잘 들어주는 거. 이거를 잘 들어주신다. 힘든 이야기, 그쵸? 힘든 이야기는 뭐 일이 힘들어요. 공부가 어려워요. 이런 거 힘든 이야기. 이런 이야기를 잘 듣고 그렇구나. 어떡하지? 이런 거. 그래서 힘들고 어려운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그거는 여기 부하직원. 우리 부장님은 부하직원. 우리 부장님은 부하직원의 힘든 이야기를 잘 들어주신다. 부장님이 과장님, 대리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잘 들어요. 잘 들어줘요. 3번 초등학교 동창을 만났는데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다. 초등학교 동창은 뭐예요? 같이 공부한 사람. 내가 어릴 때 같이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했던 사람, 같이 공부했던 친구를 만났는데 이게 없어요. 그래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이게 뭘까요? 공감대, 예의, 지시. 이 공감대죠. 공감대.
공감대가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 나눴어요. 같이 느끼는 거, 이게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왜요? 초등학교 동창이에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때 같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래서 잘 몰라. 그리고 지금 같이 일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생각하는 것도 다르고 같이 일하는 것도 다르고 하니까 그래서 지금은 이제 공감대가 없어요. 그래서 공감대가 없어서 이야기를 많이 못했어요. 자, 대인관계의 기본은 서로 뭐를 잘 지키는 것이다. 자, 대인관계 뭐죠? 대인관계?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이랑 같이 사는 거. 그래서 대인관계는 다른 사람하고 같이 잘 지내는 거. 오, 그러면 여기서 제일 중요한 거는 뭐죠? 대인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기본은 예의죠, 예의. 그래서 아무리 친해도 인사를 잘 하고 아무리 친해도 아무리 가까운 사이라도 미안하면 잘못했으면 미안합니다, 죄송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고 또 고마운 일 있으면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는 거 이런 거 예의예요. 이거는 정말 중요한 것 같아요. 그리고 팀장님의 업무에 따라 직원들이 모두 일찍 출근했다. 자, 팀장님, 네, 제일 높은 사람이죠, 팀에서. 그리고 직원들이 모두, 네, 일찍 출근, 회사에 일찍 왔어요. 네, 뭐뭐에 따라. 여기 지시. 자, 하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팀장님이 아침에 일찍 오세요. 이렇게 이야기한 것 같아요. 그래서 방법, 부하 직원, 공감대, 예의, 지시. 이렇게 답입니다. 자, 다음입니다. 문장에 알맞은 것을 골라요. 자, 동창들하고 자주 못 만나서 사이가 이거 뭐죠? 멀어졌다, 이어졌다. 자, 동창, 같이 공부한 사람들 자주 못 만나요. 그래서 관계, 사이가 멀어졌어요? 아니면 이렇게 이어졌어요? 그렇죠? 멀어졌어요? 이어졌어요? 자주 못 만나니까 사이가 멀어졌다. 답이겠죠? 그리고 업무 중에는 일할 때에는 모두 바빠서 동료에게,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을 공감하기, 요청하기 힘들다. 어려워요. 힘들어요. 도움을 공감하기, 요청하기죠. 도와주세요. 이렇게 말하는 거. 뭐뭐 해주세요. 이렇게 하는 게 요청이죠. 그리고 공감은 아까 우리 공감대, 같이 느껴요. 아이유 좋아해? 나도 좋아해. 이런 거 공감이죠. 그래서 바쁠 때, 일할 때 바쁘면, 일할 때 모두 바빠서 같이 일하는 사람에게 도움 요청하기 어려워요. 도와주세요라고 말하기 힘들어요. 이런 거죠. 그리고 세 번째, 한국어를 같이 배운 친구들과 만나기 힘들다. 뭐죠? 한국어를 같이 배워요. 네. 한국어 같이 공부했어요. 같이 공부한 친구들하고 이렇게 전화해요. 아니면 요즘 보통 이렇게 카카오톡, SNS 이런 거 많이 하죠. 그래서 만나기 힘들어요. 지금은 이게 달라요? 끊겨요? 네. 끊겨서 이제 이렇게 끊기다 이렇게 컷. 그런데 연락이 잘라지나요? 이건 아니죠. 이제 전화 안 한 지 오래됐어요. 그리고 이렇게 메시지 보낸 지 너무 시간이 많이 지났어요. 그러면 연락하기 힘들죠. 연락이 끊어졌어요.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런 거 외우면 좋겠네요. 연락이 끊기다. 자, 다음 문제. 학교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후배들을 어렵다. 그쵸? 어렵다. 뭐가 어려워요? 학교 사람들. 이거 아마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일 것 같아요. 그래서 학교에서 같이 공부하는 사람들과 친하게 지내고 싶은데, 친구하고 싶은데, 후배, 나보다 늦게 공부 시작한 사람을 어려워요. 뭐가 어렵죠? 이게 대하는 게 어렵죠? 대하는 거. 이렇게 후배에게 먼저 가서 이야기하고, 우리 커피 마실까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SNS 이렇게 먼저 보내고, 이런 거 좀 어렵다. 그래서 후배들을 대하기 어렵다. 이런 말이에요. 나는 선배의 결정에 반대하는 의견을 말했다. 선배, 나보다 먼저 공부한 사람 결정.
그 반대. 그거 아니에요. 저는 싫어요. 아닌 것 같아요. 이렇게 반대하는 의견. 내 생각을 말했어요. 어떻게 해요? 사이좋게? 솔직하게? 네, 솔직하게. 거짓말 하지 않고 있는 그대로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말하는 거 솔직하게죠. 그리고 사이좋게는 네, 친구랑 같이 잘 만나요. 뭐 이런 의미라서 맞지 않는 것 같아요. 괜찮습니까? 자, 다음 문제. 사이, 의도, 공감, 편견, 생활 방식. 자, 사이는 사람과 사람 이렇게 관계 같은 거죠. 네, 친구 사이, 뭐 부장님과 과장님 사이, 뭐 직장 동료 사이 이렇게 이런 관계. 어떤 물건과 물건 이 사이를 말하는 것도 있지만, 네, 사람과 사람의 이렇게 관계 이런 것도 사이라고 하죠. 사이. 그리고 의도. 이거는 하고 싶어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있는 이런 생각, 이런 마음 같은 거죠. 내가 하고 싶어요. 의도. 그리고 공감. 아까 이야기했죠? 우리 같이 느껴요. 공감. 같이 느껴요. 그리고 편견. 편견은 뭐예요? 저 사람은 게으를 것 같아. 저 사람은 너무 성격이 안 좋을 것 같아. 이렇게 내가 그 사람 잘 모르지만 이렇게 보고 에이 좀 이런 거 편견이죠. 내가 이렇게 가지고 있는 어떻게 보면 보통은 좋지 않은 생각 이런 거의 편견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생활 방식은 뭐예요? 내가 어떻게 생활하는지 이런 거 좀. 아침에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늦게 자요. 아침에 늦게 일어나요. 아니면 뭐 항상 밥을 아침은 먹지 않아요. 저녁은 안 먹어요. 이런 거 생활 방식이죠. 자, 1번. 하고 싶은 말을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네. 내가 하고 싶은 말이 있는데 한국말로 하면 한국말 어려우니까요. 네, 한국말로 하면 정확하게 표현하지 못할 때, 정확하게 말할 수 없을 때가 있어요. 그렇죠? 그럴 수 있어요. 한국말 어려우니까. 그래서 외국어로 자신의 뭐를 정확하게 말하는 것은 어려워요. 네. 정확하게 표현하는 것은 어려워요. 외국어로 자신의 뭐죠? 의도. 내가 하고 싶은 것을 이렇게 말하는 거, 이거를 외국어로 말하는 건 어렵다. 이런 말이죠. 의도. 동료와 말다툼 한 후부터 뭐뭐가 좀 어색해졌어요.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지내야 하니까 잘 이야기해 보세요.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이겠네요. 같이 일하는 사람과 말다툼. 야! 너 뭐 했어? 이렇게 싸웠어요. 그렇죠? 말다툼 했어요. 그 후부터, 그 다음부터 어색해요. 네, 이렇게 보면 먼저 말해야 되는데 먼저 말 못하고, 아니면 이렇게 지나가고, 아니면 예전에는 같이 이렇게 커피도 마시고 했는데 전화도 안 하고 이럴 수 있죠. 이런 거 뭐 이렇게 어색해요. 네, 이런 거 어색해요. 계속 같은 사무실에서 지내야 하니까 잘 이야기해 보세요. 계속 같은 사무실, 네, 똑같은 회사에서 지내야 하니까, 일해야 하니까 잘 이야기해 보세요. 이거 뭐죠? 말다툼한 후부터 이렇게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네. 사이가 좀 어색해졌어요. 그렇게 말할 수 있죠? 사이가 어색해졌어요. 그리고 3번. 우리 부장님이 요즘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많이 아셔서 깜짝 놀랐어요. 나이 많은 사람이 요즘 노래를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라고 생각해요? 우리 부장님이 요즘 네, 아이돌 뭐죠? 네, 뭐 BTS, 네, 블랙핑크 이런 거 아이돌이죠. 이런 아이돌 그룹의 노래를 많이 아세요. 네, 많이 알아서 제가 놀랐어요. 부장님이 블랙핑크 노래 알아요? 네, 놀랐어요. 나이 많은 사람, 네, 나이가 많은 사람이 요즘 노래를 몰라요. 모를 거라고
몰라요. 모를 거라고 생각하는 것은 뭐죠? 네, 이게 편견. 네, 나이가 많은 분들도 요즘 유명한 아이돌 노래 아는 경우가 많이 있죠. 그래서 그거는 아닐 수도 있으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건 편견이에요. 이렇게 말할 수 있어요. 자, 룸메이트와 저는 서로 문화가 달라서 에도 차이가 좀 있어요. 문화 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서로 존중하면서 잘 지내세요. 룸메이트, 네. 보통 공부할 때 아니면 일할 때 같은 방에서 사는 친구, 룸메이트라고 하죠. 문화가 달라요. 아마 뭐 다른 나라 사람일 것 같아요. 그래서 뭐가 좀 차이가 좀 있어요. 뭘까요? 네, 생활 방식이겠죠, 생활 방식. 네, 생활 방식. 그래서 문화 때문에 생기는 차이는 문화가 다른 것 때문에 다른 외국인이라서 생기는 차이는 서로 존중, 이해하고 아 그래 너 나랑 생활이 다르니까 나랑 좀 문화가 다르니까 다를 수 있지 네 이렇게 잘 이해하고 존중하고 그래 맞아 너도 괜찮아 이렇게 해주는 거 그죠 생활 방식 그래서 룸메이트 아마 보통 지금 여기서는 다른 외국인일 것 같은데 다른 나라 사람이 뭐 아침에 너무 일찍 일어나요 저녁에 너무 늦게 자요 뭐 이렇게 생활 방식이 나랑 다를 수 있겠죠 그러면 이렇게 잘 이야기하고 뭐 조금 이렇게 맞출 수 있는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내일 소개팅을 하는데 내일 소개팅은 뭐죠? 이게 한국에만 있는 것 같기도 하던데 근데 소개팅은 내가 아는 사람에게 남자친구, 여자친구 이렇게 그 같이 만나는 거 이거 소개팅이라고 하죠. 남자친구가 될 사람 이렇게 이렇게 둘이 같이 이렇게 연애 남자친구 여자친구 하고 싶어요 이렇게 만나세요 이렇게 해서 그 다른 사람이 이렇게 소개해 주는 거 소개팅이라고 하죠 소개팅을 하는데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나누면 좋을까요 이야기를 나누다 무슨 이야기를 해요 무슨 이야기를 같이 하면 좋을까요 뭐죠 취미나 관심사 공감대를 찾으면 이야기가 잘 통할 거예요 취미 같이 뭐 시간이 있을 때 뭐 해요? 뭘 좋아해요? 이런 거를 공감대, 같이 느낄 수 있는 거를 찾으면 좋다. 이야기가 잘 통하다. 이것도 표현이죠. 이야기가 잘 통하다. 이야기가 잘 통하다 뭐예요? 같이 이야기하면 재미있어요. 그리고 공감대. 이 공감대가 있어요. 이런 거가 이야기가 잘 통하다. 이렇게 할 수 있죠. 자, 그리고 한국어로 대화를 길게 이어나가기가 힘든데 좋은 방법이 있어요. 한국어로 대화를 이야기하는 거를 한국어로 이야기하는 거를 길게 이어나가다. 이렇게 길게 이야기해요. 많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거죠. 이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좋은 방법이 있나요? 어떻게 하면 돼요? 한국인 친구 있으면 좋죠. 한국어를 배울 때 좋으니까 한국인 친구를 사귀고 자주 만나서 대화를 나눠보세요. 한국인 친구를 만들어서 많이 이야기를 하면 길게 이어나갈 수 있는 연습이 많이 되겠죠. 그리고 룸메이트 우리 조금 전에 배웠어요. 같은 방에서 사는 친구 밤 늦게까지 늦은 시간까지 밤에 불을 켜고 음악을 들어요. 오 이거 좀 힘들 것 같은데요. 밤에 자야 되는데 이렇게 불을 켜고 이렇게 음악을 이렇게 들으면 화가 나죠. 저도 화가 날 것 같아요. 화가 나는데 말하는 게 좋을까요? 이렇게 야 이거 너무 힘들다 이렇게 말해야 될까요? 계속 같이 지내야 하는데 뭐 하루 뭐 이틀 괜찮은데 뭐 한 달 뭐 1년 이렇게 같이 살아야 하면 힘들죠. 계속 같이 지내야 하는데 힘들면 안 돼요. 그래서 의견을 솔직하게 말하세요. 이거 나는 일찍 자야 되는데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공부해야 되는데 일찍 일어나서 일해야 하는데 힘들다. 저녁에 조금 일찍 잤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야기하는 게 좋죠. 그래서 하지 마!
이러면 안 되고, 아, 그러면 우리 10시까지만 음악을 듣고 그 뒤에는 꼭 자자.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솔직하게 말하는 게 좋고. 자, 다음. 직장에서 제가 막내인데 선배들을 어떻게 대하는 게 좋을까요? 자, 막내. 막내는 뭐죠? 막내는 제일 나이가 어린 사람, 가장 나이가 적은 사람이 막내인데, 자, 여기 직장에서 막내라고 하면 나이가 제일 어리지 않을 수도 있어요. 네. 직장에 가장 마지막에 들어간 사람, 직장에서 제일 조금 일한 사람, 직장에서 뭐 한 달 전에 회사에 들어온 사람, 이런 사람 직장 막내라고 하죠. 그래서 선배, 회사에서 먼저 일한 사람, 어떻게 하면 좋아요? 네, 이런 질문이에요. 위아래 관계를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위아래 관계, 상하 관계라고도 하죠. 이렇게 선배니까 너무 이렇게 힘들어요, 무서워요 이렇게 하지 말고, 하지만 기본 예의, 이렇게 만나면 안녕하세요 인사하고 뭐 고맙습니다 뭐 이렇게 말해주는 거, 이런 거 기본 예의라고 하죠. 이거를 잘 지키세요.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서 이거는 이렇게. 자, 괜찮나요? 자, 다음, 네, 문장을 완성합니다. 네, 고해서. 이번 주말은 피곤하고 해서 집에서 쉴 거예요. 그쵸? 피곤하다. 자, 오늘 시간도 많고, 날씨도 산책을 했어요. 뭐죠? 날씨도 좋고 해서. 그쵸? 산책을 했어요. 자, 출근 시간에 길도 막히다. 네, 길이 막혀요. 차가 많아요. 차가 많아서 빨리 갈 수 없어요. 길이 막혀요. 출근 시간에 길도 막히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회사까지 거리도 멀어요. 회사까지 거리도 멀고 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요. 쉬는 날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다. 뭐죠? 답답하고 해서 산책을 다녀왔어요. 오늘 시간도 많고 날씨도 좋고 해서 산책을 했어요. 출근 시간에 길도 막히고 해서 지하철을 타고 다녀요. 회사까지 거리도 멀고 해서 회사 근처로 이사 가고 싶어요. 쉬는 날에 집에만 있으니까 답답하고 해서 산책을 다녀왔어요. 자, 관계 있는 것을 연결하고 문장을 쓰세요. 마트보다 값도 싸고 가깝고 해서 뭐죠? 저는 시장에 자주 가요. 네. 자, 마트는 뭐죠? 동네 근처에 있는 조금 큰 이렇게 물건을 파는 곳이 마트라고 하죠. 마트는 보통 비싸요. 네. 조금 비싸고 물건 뭐 주차장이 있거나 뭐 이렇게 좀 편할 수 있는데 보통 좀 비쌉니다. 그래서 마트보다 보통은 시장이 더 가깝고 네, 뭐 멀 수도 있지만 가까운 데 있으면 시장이 더 좋죠. 가까운 시장에 가서 값이 보통 마트보다 싸죠. 네, 마트보다 가깝고 값도 싸고 해서 시장에 자주 가요. 네.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더 하나 하려고 해요. 생활비는 뭐예요? 이게 비는 돈이죠, 돈. 생활비는 이렇게 밥 먹는 돈, 아니면 뭐 회사에 다닐 때 필요한 돈, 뭐 집에서 쓴 뭐 전기, 아니면 뭐 내가 이렇게 꼭 생활할 때 써야 되는 그런 돈을 생활비라고 하죠. 그래서 생활비가 많이 필요해요. 생활비가 들어요. 이것도 외워두시면 좋아요. 생활비가 들다.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아르바이트. 일을 조금 더 해야 될 것 같아요.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이런 말이네요. 아이들 학교도 멀고 해서 학교 근처로 이사갈 계획이에요. 네. 아이들 학교. 내가 결혼을 한 것 같아요. 결혼해서 아이가 있어요. 아이가 다니는 학교가 멀고 해서 학교 근처로 가요. 학교 근처로 이사 갈 계획. 생각을 하고 있어요. 계획이 있어요.
고향 친구와 통화도 자주 하고 해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고향 친구. 여러분 지금 한국에 있는 내 고향에 아직 친구들이 있죠? 내 고향 친구와 통화. 통화는 뭐예요? 이게 전화하는 거죠, 전화. 전화를 자주 해서, 네. 전화를 자주 해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네. 멀리 있지 않아요. 가까운데. 옆에 이렇게 있는 그런 느낌이에요. 그래서 마트보다 값도 싸고 가깝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여기다 이렇게 쓰는 거예요. 쓰세요. 마트보다 값도 싸고 가깝고 해서 저는 시장에 자주 가요. 네, 여기다 이렇게 쓰세요. 이렇게. 그리고 생활비도 많이 들고 해서 아르바이트를 하나 더 하려고 해요. 아이들 학교도 멀고 해서 학교 근처로 이사 갈 계획이에요. 고향 친구와 통화도 자주 하고 해서 가까이 있는 느낌이에요. 네. 여기 이렇게 꼭 여러분 책에 이렇게 써보세요. 여러분 그 나중에 이게 시험 볼 때 쓰기 이게 많이 있으니까 이게 쓰는 것도 이렇게 빨리 시간이 없어서 시간이 많이 부족해서 이렇게 빨리 쓰는 연습을 지금도 이렇게 쭉 계속 쓰는 연습을 많이 하면 좋아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어디 다녀오시는 길이에요? 네, 집에 음식도 없고 배도 고프다. 음식도 없고 배도 고프고 해서 마트에 다녀오는 길이에요. 이렇게. 자, 방학 어떻게 보냈어요? 고향에서 가족이 오다. 고향에서 가족이 오고 해서 고향에서 가족이 오고 해서 부산에 여행을 갔다 왔어요. 네. 오늘 점심은 회사 앞에 새로 생긴 식당에 가서 먹는 거 어때요? 저는 아침을 늦게 먹고 해서 지금 밥 생각이 없어요. 네. 밥 생각이 없어요. 무슨 말이죠? 네. 지금 밥 먹고 싶지 않은데요? 뭐 이렇게 밥 생각이 없어요. 이렇게 말하면 좋아요. 요즘 자가용으로 출퇴근하세요? 네. 아니요.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아니요. 기름값이 많이 들고 해서 대중교통을 이용해요. 그리고 요즘 운동 시작하셨어요? 네.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살도 찌고 해서 네, 지난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 건강도 안 좋은 것 같고 살도 찌고 해서 지난달부터 열심히 하고 있어요. 자, 이 표 같이 써보겠습니다. 자, 여기 기본형 음연되다. 네, 말하다, 말하면 되다. 같다, 같으면 되다. 지키다, 지키면 되다. 만나다, 만나면 되다. 그쵸? 그리고 크다, 크면 되다. 그쵸? 가깝다. 자, 가깝다. 요거 모양 있어요? 뭐 좀 다르죠? 가깝다 뭐죠? 가까우면 되다. 그쵸? 괜찮아요? 가까우면 되다. 자, 보내다. 보내면 되다. 사귀다. 사귀면 되다. 끊다. 끊으면 되다. 신청하다. 신청하면 되다. 자, 만들다. 만들다 뭐예요? 자, 만들면 되다. 짓다? 자, 짓다는 뭐예요? 짓다? 지으면 되다. 자, 문장을 완성하세요. 국물이 짜면 조금 더 넣으면 된다. 국물이 짜면 물을 조금 더 넣으면 된다. 자, 국물이 짜요. 물을 넣어요. 자,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는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주다. 들어주면 된다. 그래서 친구가 고민이 있어요. 친구가 고민이 있을 때 친구의 이야기를 잘 들어줘요. 너 그렇구나. 이렇게 이야기를 들어주는 거는 공감해주는 걸 말하는 거죠. 이야기를 잘 들어주면 돼요. 싼 가격의 비행기 표를 구하려면 미리 예약하면 된다. 그렇죠? 미리 예약해야 되죠. 싼 가격에 비행기 표를 미리 예약하면 좀 싸게 갈 수 있죠.
한국에서 취업 상담을 받고 싶으면 외국인 근로자 센터에 가서 상담을 받으면 된다. 그쵸. 한국에서 취업 상담. 네, 취업 상담 뭐예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어디에서 일하면 좋겠어요? 이거를 물어보고 싶어요. 한국에서 네, 어디에서 일하면 좋은지 물어보고 싶으면 외국인 근로자 센터 네, 있습니다. 여기에 가면 알려줄 수 있어요. 이렇게 상담을 받으면 됩니다. 2시에 수업을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도착하면 된다. 그쵸? 수업을 2시에 시작하니까 10분 전에 일찍 미리미리 도착하면 된다. 자, 대화를 완성하는 문제. 여기 이 보기가 없으니까 조금 어렵죠? 문화체험 갈 때 옷차림은 어떻게 해야 합니까? 네. 문화체험. 내가 실습. 그러니까 체험하러 갈 때 어떻게 옷을 입어요? 어떻게 옷을 입어야 해요? 많이 움직여요. 많이 움직여야 하니까 편하게 입으시면 됩니다. 편하게 이런 양복 아니라 캐주얼, 청바지 이런 거 입어요. 편하게 입어요. 이런 거죠. 자, 풀어볼게요. 자, 행사 장소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행사 장소. 네, 행사가 있는 곳으로 가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2층에서 하니까 여기 그림 보면 2층에서 하니까 오른쪽 계단으로 이렇게 이건 뭐라고 하죠? 이렇게 가도 돼요. 가면 됩니다. 괜찮지만 올라가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자세한 문의는 사무실로 이메일을 네,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자세한 문의, 궁금한 게 더 있어요? 문의, 물어봐요. 더 많이 물어보고 싶으면, 자세한 문의, 더 많이 물어보고 싶으면 사무실로 이메일을 보내다. 보내면 됩니다. 괜찮지만 지금 이게 그 회사에서 네, 이렇게 물어보는 거 같으니까 이게 높은 존대 필요합니다. 그래서 사무실로 이메일을 보내시면 됩니다. 자, 다음 단계의 수업을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네, 사통인 것 같아요. 사회통합 프로그램 다음 단계 수업 들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수강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네, 어떻게 하면 되죠? 수강 신청 기간에 홈페이지에서 신청하면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등록하면 됩니다. 이런 것도 쓸 수 있겠죠? 네. 신청하면 돼요. 등록하면 돼요.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가족들을 만난 지 오래돼서 많이 보고 싶죠? 네, 많이 보고 싶지만 매일 매일 이렇게 지금 이렇게 네, 어떻게 하면 될까요? 뭐라고 하면 돼요? 매일 네, 통화하면 됩니다. 전화하면 됩니다. 통화 괜찮겠죠? SNS 이런 거로 이렇게 통화도 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카카오톡이나 베트남 계신 분 잘로 네, 이런 거 많이 쓰시죠? 이런 거 네. 이렇게 하면 됩니다. 이렇게 해도 될 것 같아요. 자, 듣기 해보겠습니다. 듣기. 자, 여러분 들을 때는 그냥 듣지 마시고 이렇게 한번 읽어보고 이렇게 들으면 더 잘 들리니까 한번 읽어보세요. 학교 다닐 때 친한 후배였는데 요즘은 네, 여기 뭔지 잘 들어봐야겠죠? 사이가 멀어졌어요. 졸업하고 서로 바쁘면 연락 주고받기가 힘들죠. 한번 들어볼게요. 학교 다닐 때 친한 후배였는데 요즘은 연락도 끊기고 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졸업하고 서로 바쁘면 연락 주고받기가 힘들죠. 자, 친한 후배였는데 요즘은 뭐예요? 요즘은 연락도 끊기고 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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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죠? 연락도 끊기고 해서 쓸 수 있습니까? 연락도 끊기고 해서 요즘은 연락도 끊기고 해서 사이가 멀어졌어요. 네, 잘 들렸습니까? 자, 다음 한국 사람들이 가끔 사전과 다른 의미의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무슨 의미인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한국 사람들이 가끔 사전과 다른 의미의 말을 하면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럴 땐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어보면 돼요. 자, 무슨 의미인지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다시 물어보면 돼요. 괜찮습니까? 다시 물어보면 돼요. 다시 이렇게 물어보면 된다고 해요. 자, 세 번째, 내일 시험도 있고 해서 밤을 새우려고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잠도 못 자고 시험까지 보면 내일 피곤하겠어요. 괜찮아요? 네, 자, 들어보세요. 내일 시험도 있고 해서 밤을 새우려고 커피를 좀 많이 마셨어요. 잠도 못 자고 시험까지 보면 내일 피곤하겠어요. 괜찮아요.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다시요?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뭐라고 했죠?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다시.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네. 시험 끝나고 하루 종일 푹 쉬면 돼요. 이렇게. 잘 들리셨나요? 자, 다음 문제 풀어보겠습니다. 네. 듣고 푸는 문제인데, 듣고 푸는 문제는 꼭 듣기 전에 문제를 꼭 읽어봐야 돼요. 네, 이거 아주 중요합니다. 나중에 여러분 혹시 시험을 또 보시거나 토픽 시험 혹시 보실 때도 이 듣기 문제는 문제를 먼저 꼭 읽어보고 무엇을 물어보는 거나 하고 이렇게 알면서 들으면 훨씬 문제를 잘 풀 수 있어요. 그냥 이거 나올 때까지 이렇게 기다리지 마시고 먼저 문제를 꼭 읽어보시고 이렇게 들으면 좋아요. 이링 씨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는데.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동호회에 나가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동호회는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찾아보면 돼요. 한 번 더 들어보겠습니다. 이링 씨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는데.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동호회에 나가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동호회는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찾아보면 돼요. 자, 잘 들리셨나요? 자, 여기 보면서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이링 씨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저는 별로 없는데. 저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해서 사람들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저는 동호회에서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동호회에 나가면 취미 생활도 할 수 있고 많은 사람들을 만날 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동호회는 어떻게 찾아요?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찾아보면 돼요. 조금 더 잘 이해되시죠? 자, 잠시드 씨는 이링 씨에게 무엇을 물어봤습니까? 네. 잠시드 씨는 이림 씨에게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어떻게 친구들을 사귀었어요? 네,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래서 이링 씨에게 한국인 친구들을 사귀는 방법, 네, 이렇게 이야기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들은 내용과 같으면 O, 다르면 X요. 이링 씨는 처음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들과 잘 어울렸다. 맞습니까? 그렇죠? 이림 씨는 한국인 친구가 많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림 씨도 처음 한국에 왔을 때는 말도 잘 못하고 어울리는 게 힘들었어요. 네. 이림 씨는 처음에 힘들었다고 해요. 처음에 한국에 왔을 때 한국 사람 잘 어울렸다는 아닙니다. X. 이림 씨는 동호회 모임에서 사람들을 많이 사귀었다. 이림 씨는 동호회에서 네, 사람들을 많이 만났어요. 이렇게 이야기하고 사귀었다고 하죠. 맞아요. 그리고 동호회에는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찾아보고 가입하면 된다. 동호회는 어떻게 찾아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인터넷 카페나 SNS에서 찾아보면 돼요. 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네, 괜찮습니까? 자, 이제 문제가 조금 어려워요. 자, 읽기 합니다. 자, 같으면 O, 다르면 X 하는 거예요. 자, 대인관계 어려움 언제 느끼십니까? 네, 언제 대인관계? 다른 사람 만나는 거 좀 어려워요? 상대방의 속마음, 네, 상대방, 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 수 없어요. 속마음, 상대방의 속마음. 주변에 아는 사람이 많은데 친한 사람이 없을 때, 자, 아는 사람,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은 많이 있는데 친하게 같이 커피 마시고 뭐 이렇게 전화해서 이야기하고 이럴 사람이 많이 없어요. 주변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이렇게 인사하는 사람도 없어요. 상대방의 기본 예의가 부족할 때 예의 없는 사람 있죠. 네, 부족해요. 없어요. 이런 말이죠. 내 성격 때문에 사람들과 잘 어울리지 못할 때 친구가 많이 없어요. 그런데 그게 내 성격. 네, 이런 너무 어렵죠. 네, 그래서 자,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 대인관계에 가장 많이 느낀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 만날 때 어려운 것을 가장 제일 많이 느끼는 게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인가요? 네, 그렇죠. 상대방의 속마음을 알 수 없을 때가 24.2% 가장 많이 느낀다. 맞죠? 네, 맞아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보다 자신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자,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는 뭐였죠?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 여기, 그리고 자신의 성격 때문에 방금 이야기한 거 이렇게. 그러니까 대인관계의 어려움을 더 많이 느낀다. 자, 이거 좀 헷갈리지만 이게 보다 이렇게 있을 때 자신의 성격 때문에 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느끼는 건 이거. 그쵸? 이게 더 많이 느끼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 없을 때보다 이거를 더 많이 느껴요. 이거는 적게 느껴요. 많이 느껴요. 더 많이 느껴요. 그쵸? 그래서 이게 더 많아요. 이건 적어요. 이런 거죠. 그런데 아니에요. 주변 사람이 더 없을 때가 19, 내 성격은 12. 자신의 성격 때문에 대인관계 어려움을 더 많이 느끼지 않아요. 적게 느끼고 있어요. 아는 사람이 별로 없을 때가 더 많이 느껴요. 이 반대죠. 그래서 이거는 틀렸습니다. 응답자의 15.8%가 상대방의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 그쵸? 예의가 부족할 때,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 같은 의미입니다. 네, 부족할 때. 예의가 부족하다는 건 예의가 많이 없어요 라는 말이잖아요. 예의 없어. 예의를 잘 못 지켜. 예의 없는 사람이야. 이런 뜻이죠. 상대방의 예의를 잘 지키지 못할 때 이것도 같은 의미예요. 예의 없는 사람 이런 말이죠. 그래서 이거는 서로 같은 의미이고 그래서 15.8%다. 그렇죠? 이것은 맞습니다. 오, 괜찮아요? 자, 다음. 많은 사람들이 사회생활에서 일보다 사람 때문에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다. 자, 사회생활에서 이렇게 일하는 것보다 사람 때문에 일하는 거 괜찮은데 과장님이 이렇게 너무 이야기 많이 하면 스트레스 받고 이런 거 있을 수 있죠. 네, 한국에 많이 있어요. 실제로 직장인 5명, 5사람 중에 1명이 급여, 돈보다 인간관계, 과장님이 뭐라고 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가 너무 싫어요. 이럴 때 있죠. 그래서 회사 그만두고 싶어요. 이렇게 생각합니다. 직장인 1206명을 대상으로 퇴사를 고민, 회사를 그만하고 싶은 사람을 이렇게 조사했어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상사, 동료, 과장님, 부장님 이런 사람들이나 동료
같이 일하는 사람들의 인간관계, 같이 일하는 게 이게 너무 힘들어서 그만두고 싶어요 하는 사람이 20% 이상 이렇게 높게 나타났다고 해요. 결국 회사를 그만두려고 하는 가장 큰 이유. 그만두다, 여기 퇴사 같은 말이죠? 그만두다, 퇴사. 가장 큰 이유는 대인관계다. 다른 사람과의 관계는 행복과 연결된다. 네. 그래, 다른 사람의 관계가 내가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이렇게 서로 이렇게 관련, 같은 일이 이렇게 된다는 거죠. 좋은 관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것은 웃고 편안함을 주지만 나쁜 관계, 스트레스, 그리고 불편함을 줍니다. 한 대학에서 1937년부터 75년간 800명을 대상으로 실험을 했어요. 실험을 했는데 다른 사람들과 좋은 관계, 다른 사람하고 잘 지내는 거가 행복 그리고 건강을 결정하다. 행복한 것도 그렇고 몸도 이렇게 건강하게 만든다고 해요. 그래서 이처럼 사람들과 관계를 맺고 그 관계 속에서 살아가는 것은 우리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이다. 다른 사람들과 잘 지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런 글이네요. 사람들이 회사를 그만두려고, 자, 이게 퇴사하는 거죠. 퇴사하는 거 가장 큰 이유는 뭐예요? 여기에서 봤던 인간관계네. 이게 답이죠. 네, 인간관계. 쉽게 풀 수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윗글의 내용과 같은 거, 이거 다른 것, 같은 것, 이런 것 잘 구분하셔야겠죠? 같은 것. 다른 사람과 관계를 맺는 것은 쉬운 일이다. 네,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쉽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보면 여기 이렇게 나오는 내용이 다른 사람과 관계 맺는 거 좀 어렵다고 해요. 스트레스를 많이 받고 있고, 네, 퇴사까지 그만 생각을 하고 있으니까 쉬운 일이 아닙니다. 이게 틀렸어요. 자, 직장인 5명 중 1명이 인간관계 때문에 회사를 그만두었다. 여기 비슷한 내용이 있는데 5명 중 1명이 퇴사를, 네, 그래서 이거 맞나? 인간관계 때문에 그만두었다? 이게 맞나?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제 그만두었다가 아니죠. 퇴사를 이렇게 그만둘까? 그만두지 말까? 이렇게 그만두고 싶어요 라는 거지. 그만둔 거는 아니죠. 네, 그냥 생각만 하는 거예요. 스트레스를 받는 거죠. 그래서 답이 아닙니다. 그만둔 건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 대인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연결된다. 대인관계는 좋은 관계는 행복과 건강 결정. 이거로 이렇게 해서 네, 이게 답입니다. 대인관계는 행복하고 건강한 생활과 연결이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자, 다음은 한국인 친구를 사귀는 방법. 네, 이런 글을 썼어요. 자, 글을 완성하세요. 볼까요? 나의 한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했고 적응 잘 지내요. 친구도 많이 사귀었어요. 내가 시도한 방법은 SNS, 네, 페이스북, 카카오톡 이런 거죠. 볼링 동호회, 볼링 괜찮나요? 볼링 동호회를 먼저 찾았고, 외국인도 되는지 물어봤고, 모임 있을 때마다 꼭 참석했다. 네. 모임 있을 때마다 갔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볼링도 치고 볼링을 좋아하는군요. 그리고 친구를 많이 사귀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네요. 밑에 글을 한번 완성해 볼까요? 자, 저는 이렇게 한국인 친구를 사귀었어요. 그래서 저는 한국에 온 지 4년 정도 되어서 지금은 뭐죠? 이게 한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했고, 그래서 이렇게 한국 생활에 적응도 많이 했고, 그대로 하시면 되는데 사귀었다 이렇게 하면 안 되죠. 여기 보면은 했습니다, 네, 주었습니다, 이렇게 이런 표현 쓰고 있으니까 여기도 사귀었습니다 이렇게 쓰셔야겠죠. 그리고 처음 2년 동안은 한국인 친구가 없어서 많이 힘들었지만 노력을 많이 했어요. 저는 볼링도 잘 치고 해서 SNS로 볼링 동호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이거겠죠. 그래서 SNS로 볼링 동호회를 먼저 찾았습니다. 그리고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외국인도 가입할 수 있는지 여기 이렇게 있네요. 그래서 모임이, 그래서
누구나 환영한다고 했고, 기쁜 마음으로 동호회에 가입하고, 여기 아까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했다. 이게 여기 들어가겠네요. 모임이 있을 때마다 꼭 참석했습니다. 네. 이렇게 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익힘책 처음 같이 공부해 봤는데 어때요? 네. 그 책을 다시 한번 공부하고 복습하는데 도움이 많이 되셨습니까? 앞으로 남은 16과까지 같이 열심히 익힘책 공부해 보겠습니다. 여러분도 열심히 공부하시고, 자, 여러분 오늘 화이팅!